조선일보를 통해 알아보는 일제치하 참정권 청원운동,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부 인트로, 일제치하 참정권 청원운동의 친일적 성격. 2부 민원식 암살. 3부 민원식 사후의 흐름. 4부 조선일보의 명사설 능동과 타동. 5부 공직자 대회 스케치. 6부 변절하는 조선일보. 1. 인트로, 일제치하 참정권 청원운동의 친일적 성격. 1999년 12월 10일 조선일보는 이규태 역사 에세이 100년의 뒤안길에서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완용, 송병준 등이 나라를 팔아먹은 1차 친일파라면 내선 일치를 주장,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2차 친일파가 생겨났다. 중략. 매국 친일파를 계승한 동아주의 친일파로 매국 공로자의 집합체인 중추원 부의장으로 있던 민원식을 들 수 있다. 조선이 일본의 영토가 되고 조선인이 일본 천황의 신민이 된 이상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 3.1운동 이듬해에 일본 제국위회에 탄원서를 낸 장본인이다. 선거법을 조선에 시행하여 일본 국회에 조선지역 대표를 선출해 보내자는 동아정책의 일환이다. 강압으로는 안 된다는 대원칙 하에 채택된 3.1운동 후의 조선 통치 문화정책은 크게 셋으로 나눠볼 수 있다. 하나는 열등 민족은 우세 민족에 지배당하게 마련이란 대전제 아래 조선 민족은 일본 민족에 비해 열등하니 민족 개량을 해야 한다는 민족 자성을 유발한다는 정책이다. 이것을 도맡은 게 소설가 춘원 이광수로 이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그의 민족 개조론이다. 중략. 둘째가 모든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이다. 조선이 무턱대고 독립하려 말고 독립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적 실력을 갖추라는 역시 한민족을 위한 것처럼 위장한 고수의 침략 정책이다. 이 계몽을 맡은 것이 3.1 선언문을 기초한 최남선이다. 셋째가 자치운동으로 그 전초가 바로 민원식의 참정권 운동이다. 저희가 환하게 드러나는 이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일선의 총책임자가 당시 총독부 경무국장이던 마루야마였다. 그는 말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돼 나가면 반드시 일본과 조선이 융화하여 일본의 통치 밑에 조선의 진보를 도모하려는 사조가 발달해 나갈 것이다. 민족 진영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친일주의요, 영원한 예속을 획책하는 동아주의라 해서 맹렬히 반대했고 민원식은 우국 유학생 양근환에 의해 일본 호텔에서 암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규태의 칼럼에서는 3.1운동 이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흐름을 설명하면서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모두 새로운 형태의 친일이고 영원한 예속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칼럼의 작성자도 조선일보의 친일 행적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조선일보답지 않은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조선일보의 경쟁업체인 동아일보의 행적에 있습니다. 3.1운동 후 조선 총독부는 민간 자본에 위한 민간신문 3곳을 인가하는데 민족지를 대표하는 동아일보와 친일 신문을 키우고자 한 조선일보 및 시사신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 진영의 사람들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활동하면서 동아일보보다도 더 민족주의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에 반하여 동아일보와 시사신문은 칼럼에서 언급되고 있는 참정권 청원운동이나 자치청원운동을 피방하였습니다. 시사신문 창간인인 민원식은 참정권 청원운동을 열렬히 추진한 당사자였습니다. 또한 창립 초기의 동아일보에는 민족 개조론을 주장한 이광수가 편집국장을 맡고 있었으며 동아일보는 자치청원운동의 한 주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창간 초기만을 놓고 본다면 새 신문사 중 민족지 성격에 부합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럼이 주장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적은 조선일보입니다. 1933년 방응모에게 경영권이 넘어간 후 이광수를 부사장으로 영입하였으며 조선일보에 입사한 이광수는 이때부터 소극적 친일에서 적극적 친일로 돌아섭니다.
또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도 민족지 색채는 완전히 지워지고 적극적 친일 기사로 도배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는 드디어 참정권 청원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규태 칼럼의 작성자는 1920년대의 조선일보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1933년 이후의 조선일보는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참정권 청원운동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기사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2부 민원식 암살 1921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민원식 씨 피살 16일 오전 9시 동경호텔 14호실에서 암살되었다. 신일본주의 선전자 국민협회 회장 겸 시사신문 사장 민원식 씨가 일본 위해에 참정권을 청원하러 갔다 함은 일반이 아는 바이며 16일 오전 9시 30분에 동경호텔 14호실에 있던 중 어떤 기모노를 입은 학생이 찾아왔다가 돌아간 바 그 뒤에 본즉 민원식 씨는 복부에 칼을 맞고 무참한 암살을 당하여 10분 만에 절명되었는데 범인을 크게 수색하나 아직 체포되지 않았는 바 찾아왔던 학생은 23세가량 된 청년이라더라. 1921년 2월 18일자 조선일보 민씨의 운동에 대하여 동경 유학생의 반대 수천 명의 학생이 각소에서 비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정권을 운동하기 위하여 동경에 체제하던 민원식 씨의 암살된 일은 어제 보도한 바 그 일행에 대하여 참정권 운동을 중지하라고 권하는 사람도 있었고 동경 유학생 수천 명이 각처에서 비밀회의를 개최하며 이상 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행동도 있었다더라. 1921년 3월 5일자 조선일보 대담 무적한 양근환의 자백 조선 독립을 운동하는 금일 참정권 운동은 즉 매국노라고 대성 1호 하에 단도로서 범인 양근환의 28일까지 취조를 받던 중에 자백한 말을 들으면 아래와 같더라. 내가 민원식을 암살한 것은 결코 여러 사람의 공모에서 나온 일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 위사로서 행한 일인 바 민원식은 일본 정부에 대하여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운동은 조선 독립운동을 크게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결과 민을 암살한 것이며 결코 남의 사측을 받았거나 또는 남의 선동에 휩쓸려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며 나는 몸에 가진 돈이라고는 겨우 2원의 돈밖에 없었으나 암살하던 수일 전에 그것도 나의 아내에게 내어주고 엽전 한 푼 없는 몸으로 있었소이다. 그리하자 마침 어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인력거의 주문을 얻어가지고 천초에 있는 활동사진관 사무관에 가서 원전부라는 사람에게 계약금으로 일금 50판을 받아가지고 이지가야의 어떤 고물상에 들어가서 2환 30전짜리 단도 18cm 되는 칼을 사가지고 2월 16일 아침 7시경 민씨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나는 본 대학생 이기영이란 사람인데 불가불 선생과 잠시 면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물은즉 민씨는 대답하되 지금 곧 오면 만날 수 있다 하므로 그 길로 곧 동경역 호텔로 들어가 3층 제20호실로 찾아보라 한즉 민은 14호실로 옮겼으므로 이리저리 찾느라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겨우 9시 반에 민을 면회하게 된 바 나는 그를 대하여 말하기를 귀하가 이번에 장지를 가지고 동경까지 온 것은 우리 동호회는 불가불 귀하 같은 일을 환영하지 않을 수 없는지라. 그러니 환영회석에 출석하여 주겠는지 물은즉 민은 아무쪼록 형편 보아서 출석하겠노라고 대답하면서 동호회는 어떠한 단체이며 단체의 성질은 어떠한가 하며 묻기에 그 대답은 말로 하지 않고 회의 취지와 성질을 간단히 기록한 조회 조각을 민에게 내어주었소이다. 민은 그것을 보다가 차차로 논쟁이 시작되게 되어 나는 비로소 너는 조선이 독립을 운동하는 오늘날에 참정권을 운동하는 것은 곧 매국노라고 하며 꾸짖음에 민은 너 같은 구색유치의 것이 무엇을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할 때에 나는 품속으로부터 벼랑간 단도를 꺼내어 민의 오른편 어깨를 찌르면서 비로소 일대 활국이 일어날 때 민은 소리를 높여 슬피 부르짖으며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는 것을 쫓아나가서
앞을 가로막고 바로 복부를 찔러 땅에 넘어뜨리고 나는 단도를 왼편 겨드랑이에 끼고 37랑으로 돌아 급히 나오다가 호텔 보이 타케무라 토미요시와 마주 충돌이 되면서 단도는 땅에 떨어지는 고로 그 길로 걸음을 날려 2층으로 날라 창밖으로 나와 팔각탑 들창으로부터 뛰어내려가지고 시역소 앞으로 통하여 영대교행 전차를 타고 품천으로 가서 위선 호텔에서 신고 나온 집신을 벗어버리고 다른 집신을 사서 신은 후에 그 길로 멀리 달아나려다가 아내와 작별이나 하고 가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즉 때는 오전 11시 반이나 되었으므로 점심을 먹은 후에 또 7시에 저녁밥까지 먹고 비로소 이종원의 위복과 우산을 빌려가지고 곧 품천으로 나와서 황빈행 전차를 타고 황목정 어떤 하숙옥에서 숙박하였다고 자백을 하였고 그 다음에는 황빈에서 8번 환으로 대련을 향하다가 장기에서 잡힌 전말을 일일이 자백하였고 대련에서 잡힌 사인의 조선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또한 신현성, 이종원도 관계가 조금 없다고 말하였더라. 3부 민원식 사후의 흐름 1921년 3월 25일자 조선일보 소위 조선협회를 설립한 홍준표의 거리낌 없는 험한 말 제일 급한 것은 일본에 있는 조선인을 감화시킬 일이다. 죽더라도 일선융화를 위해 신일본주의자 민원식 씨가 동경역 호텔에서 참사를 당한 이래로 조선에서 일선융화를 제창하는 사람들도 차차 불안한 마음을 풀고 진정이 되는 모양이므로 금후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전도가 암담하다고 일본 유식계급으로 우려하는 자도 없지 않은 바 이즈음에 동경에 10여 년 동안 살고 있는 조선인 홍준표가 이번에 일선 유력자의 원조를 얻어가지고 소위 조선협회란 것을 설립하여 교육사업과 사회사업을 장려하여 조선인을 어루만지어 구제하며 배일파의 조선인을 잘 감화도 또는 박멸도 시키라는 기치를 번득이면서 금년 설에는 조선의 청년 남녀들아 경거망동 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경문을 만들어 동경, 기타에 있는 유학생과 기타에게 선전을 한 일까지 있는데 홍 씨는 어떤 신문 기자를 코이시카와 오모테마치 62번지 자택에서 접견하고 유창한 일본말로서 나의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일 먼저 일본에 들어와서 거류하는 일반 조선인들을 착한 길로 감화, 인도하는 것이 근무라 하여 작년에 각 방면으로 조사를 하여 본즉 일본 전국에 거류하는 조선인은 약 10만 명에 달하는 터이며 나도 일본 여자의 아내를 가졌지만은 나와 같이 일본 여자의 아내를 본 사람이 약 40명이나 되는 고로 불원간에 우선 일본 여자를 부인으로 삼은 사람의 가정을 초대하여 여러 가지의 좋은 방침을 상담도 할 터이지만은 대체 일전에 민원식 씨를 암살한 범인 양근환이는 작년 여름에 나를 죽이려고 들어왔었으나 다행히 내가 힘이 강한 사람인 고로 할 수 없이 덤비다가 도망한 사람이라. 양근환 역시 일본 아내를 데리고 살며 자식까지 둘이나 두었으니 그 어린 것들이 대단히 불쌍하다고 근심하노라 하면서 듣기 좋은 말을 토해냈는데 홍 씨는 금년 47살 된 사람으로 일본 부인 가네코 및 8살 된 맏아들과 3살 된 둘째 아들이 있는데 홍 씨는 어디까지든지 그 몸을 죽여서라도 일선융화의 시련을 보고야 말겠다는 큰 결심이라더라. 1925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사면 초과 중에 시국대동단 2시간을 계속하여 성난소리, 경멸적인 욕설, 비웃음, 대구 달성공원의 일장 활극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표방하고 일어난 소위 시국대동단이 경성에서 발생한 후 그 주지를 지방에 선전할 목적으로 국민협회 간부로 있는 고희준을 비롯하여 이전 고양군수 오태환과 최기두, 임경호 등
일파가 11일 대구에 와서 아침부터 자동차로 전 시가에 선전서를 선포하고 오후 2시경에 달성공원에서 강연회를 개최하였는 바 의외로 이러한 소문을 들은 대구의 각 사회는 모두 놀라는 눈동자로 그들의 행동을 주목하게 되어 일본의 공기가 매우 긴장한 중 더욱이 수양단과 용진단의 사상단체들은 무슨 직접 행동을 하고자 여러 투사들이 주먹으로 벼르고 그 외 시민 중에도 가장 격양분개하는 여론의 소리가 점차로 높아가며 형세는 매우 험악하였는데 정오경에 각 단체에서 각각 긴급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협의한 결과 이것은 언제든지 출몰하는 무력한 단체이므로 새삼스럽게 중대시할 필요가 없다 하여 대구 사회 측에서 단체로는 그것을 정면으로 상대를 삼아 반항할 필요가 없으며 그 외에는 모두 개인행동에 일임하기로 대개의 의견이 일치되어 모두 도외로 보는 모양이었는데 당일 달성공원에는 500여 명의 보천교도가 모였으며 그 외에 장례로 모여든 청중의 대부분은 모두 집회를 방해하러 오는 사람인 바 보천교 대구진정원장 민영성이가 먼저 개회를 선언하자 격분한 마음에 흥분된 군중은 당장에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그 연설을 방해하여 사방에서 이놈아 죽이라 끌어내리라 하는 공격이 빗발같이 들어오며 연설하는 가운데 전후 2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여 큰 소동을 일으키고 고희준, 최기두, 오태환 등의 3명이 모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태도로 몇 마디를 말하고 가만히 자취를 어디로 숨기고 말았는데 오태환이가 처음 등단하여 말하고자 할 때에는 진평원 씨가 연단 밑에서 반항하는 큰 소리로 일장을 설파하고 이에 따라 청중은 다시 소동을 일으켰는 바 연단 위에는 상투가 삐죽삐죽한 보천교도가 진을 치고 앉아서 혹은 손으로 혹은 입과 턱으로 구호를 맞추면 장내에 가득 찬 보천 교도들이 일시에 박수하는 등 만장의 웃음거리가 되어 이번 집회는 호령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웃는 소리로 흥미있게 마치고 오후 4시경에 산회하였다더라. 여관까지 경계, 고희준 등 행동과 대구 인사 분계. 이날 달성공원에는 대구경찰서로부터 다수 경관이 출동하여 이화희 서장의 지휘하에 장례를 엄중히 경계하고 경찰부에서는 나루토미 고등과장, 김 보안과장 등까지 현장에 임석하여 당장에 검속할 위풍으로 눈을 번득였으며 다나카 여관에 체류한 고희준의 일행은 경관의 보호를 받아가며 면회할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 근본을 조사하는 등 그 경계는 실로 엄중하였는 바 이날 밤 그들의 연설 경과를 들은 대구 시민은 모두 불평을 품고 이에 반대하는 민중의 소리는 각 방면에 적지 아니한 파동을 일으킬 모양이라더라. 대구역 앞에서 응징, 용진 단원에게 얻어맞은 체기두. 11일 대구에서 소위 시국 대동단의 강연이 끝난 뒤에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고 격분함을 마지 않으며 최종까지 꾹 참고 듣고 있던 청중들이 헤어지며 밤이 되자 시내 일반의 공기는 1층 험악하여져서 각 단체 사이에 문득 살기가 높아지더니 그날 오후 11시쯤 되어 체기두가 특별 급행 열차로 전주를 향하여 떠나고자 대구역의 개찰구에 들어가려 할 찰나에 대구 용진단 집행위원 안달득 씨가 돌연히 옆으로부터 나타나자 큰 소리로 호령을 하며 머리에서부터 철권을 내리치는 바람에 체기두는 대본에 벌떡 자빠져서 다시 일어나려 하다가 안 씨에게 계속하여 얻어맞아서 그 모양이 잠옷 볼만한 중에 마침 기차에서 내린 손님으로 가뜩이나 부산한 판이었으므로 한참 큰 법석이 되었는데 뒤에 순사가 쫓아와서 간신히 진정시켰다. 체기두는 경관의 보호로 기차에 탔으나 그것을 본 수양단원 몇 명이 뒤를 쫓아 그 기차에 탄 행적이 있다 한다. 그리고 12시쯤이 되어 체기두를 전송하고 돌아가는 보천교도 한 명은 덕산정에서 수양단원에게 몹시 맞았다더라. 민원식 후신이라고 연단에서 끌려내린 박병철, 군산에 열려든 대동단 강연. 지난 10일 오후 3시부터 군산 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소위 시국대동단의 연사 박병철, 지동섭
두 사람이 강연을 한다고 광고를 붙이며 되지 못한 취지서에 어둑이면 지졸의 성명을 열기한 선전지를 돌리기에 무슨 소리를 하나 하였더니 장내에는 폐위 팔입에 얼굴이 창백하여 기색이 초췌하고 심히 어리석어 보이는 단연간 고열을 빨린 보청교 신자들에게 또 무엇을 더 빼앗아 먹으려고 그러는지 한 100여 명을 이웃 읍과 각 면에서 몰아다 놓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사의 종자인지 흠치교도의 창귀인지는 모르나 왼자가 면모가 추악한 데다가 텁석부리 수염을 해가지고 연단에 올라서더니 개회사와 연사의 소개는 하지도 아니하고 만일 장내에서 말을 하거나 떠드는 자가 있으면 곧 묻지도 않고 퇴장을 시킨다고 호령기 있게 선언을 한 후 단에 내림에 그 다음에 연사 박병렬이가 단에 올라 자기는 시국 대동단의 집행위원이란 것을 말머리로 증언 부언 그 단체의 취지를 설명한다는 것이 결국 탈선이 되어 흠치교인지 보청교인지 하는 자칭 천자 차경석의 공덕을 말하여 흠치교도의 환심을 사서 동의를 구하려 하였던지는 모르나 은연히 그 교를 추앙하여 선전함으로 일찍부터 불평이 만만하던 방청하던 수십 명의 청년들은 소리를 질러 민원식이 후신이니 가장지사의 도적이니 혹세 무민하는 흡혈귀이니 하며 연설을 방해하였음에도 장례는 요란하였으나 연사는 더욱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으므로 필경, 청중은 연사를 단에서 끌어내리고 다음 연사에 나오기를 재촉하며 지동섭 일환자는 전전긍긍하다가 겨우 단에 올라 몇 마디 짓거리는 것을 역시 어리석은 사람의 돈 뺏어다가 먹는 도적놈들이니 군수 참 여관이나 벌러 다니는 놈이니 하여 또다시 장례는 요란하였으므로 그만 연사들이 어디로 가고 그곳에 있던 청년 모씨가 민중 강연을 하자 하였으나 경관의 제지로 목적을 당설치 못하고 산회하였다더라. 흠치교도 대실망 포항의 대동단 경북 포항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12시경에 소위 보청교 정교부 마당에서 어리석은 흠치교도들을 모아놓고 소위 시국 대동단의 강연회를 열고 오태환이라는 자가 석유개짝 위에 올라서서 강연을 하였는데 말끝마다 제가 20년 동안이나 군수질 한 것을 내세우고 친일을 하지 아니하면 조선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등 되지 못한 수작을 하였으므로 몇 해를 두고 빨리기만 하던 흠치교도들은 서울서 사람이 와서 강연을 한다 하니까 무슨 수나 생기는 줄로 알고 왔다가 이 말을 듣고 도로 실망하여 수군수군하며 한편으로는 질문이 시작되어 오태환은 대답이 막힘에 떠날 시간이 급하다는 핑계를 대고 거의 달아나듯이 피신하였으므로 강연회는 자진 폐회되었다더라. 질문으로 종료. 금천 지방 소식. 지난 10일 오후 2시에 금천 청년회 운동장에서 시국 대동단의 주최로 일선 융화에 대하여 연사 고희준의 소위 강연이 있었는데 만장의 군중으로부터 각종의 질문이 일어나므로 연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어물어물 마치고 말았다더라. 1925년 2월 17일자 조선일보 휘파람 동경정거장 호텔에서 양근원의 칼에 죽은 민원식의 부하인 국민협회 떨거지들은 얼마 전에 강원도 지사로 떨어진 윤갑병 일환자를 회장으로 하여 윤가의 일행은 반금 동경에 가서 민원식의 유지인 조선 참정권 운동을 하는 중이라고. 윤가의 입으로 신문 기자에 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민원식의 뜻을 받아서 우리는 죽기를 기쓰고 맹진하겠다고 하였다든가. 도깨비의 탈을 썼어도 제 모가지가 위태한 줄은 아는 모양. 게다가 조선 총독 이하 각 간부와 정당 방면에서도 매우 동정을 하므로 매우 기쁘다고. 죽을 일을 생각하여 몸이 한 줌만 되어가지고 경식청 순사의 신세만 지으면서도 주둥아리는 살았는가? 4부 조선일보의 명사설 능동과 타동 1924년 6월 18일자 조선일보 능동과 타동 소위 공직자 대회의 참정권설에 대하여 우리가 사람이라는 명목 하에서 생을 계속하는 이상 개인에게는 각자의 자유의사가 있고 사회에는 일반의 군중적 위식이 있다. 1인이 아무리 예리하다 할지라도
자유의사를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요. 무력이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군중적 위식을 정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를 빼앗을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다 하면 그는 여하한 형식, 여하한 수단을 밟더라도 합리가 아니요 마음으로부터의 복종이 아니다. 우리의 희망치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명목과 아름다운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가면으로 보일 뿐 아니라 전혀 조금도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에게 무슨 심각한 느낌이 있으리요. 우리가 생리학상으로 백치가 아니요 법률학상으로 무능력자가 아니요 정신상으로 무슨 이상이 없는 완전인 일진데 우리에게 또한 자유의 의사가 있으며 상당한 각오와 이해력이 있을지며 따라서 사회적 여론과 민중적 공의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현재 모든 경우는 하나부터 열까지가 모두 피정복적이요 피착취적이며 피압박적이요 피능욕적이다. 우리의 자유의사는 여지없이 유린을 당하고 우리의 군중의식은 할 일 없이 두려움으로 인한 굴복을 받고 있다. 이는 강대자의 타동적 세력으로 인함이라. 우리는 참고 참아오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쓰린 눈물, 아픈 가슴을 드러내 보이며 안고 인정 없는 세월의 사이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살림을 10여 성상이나 지나왔다. 세상에 눈이 있는 자요, 눈이 있어도 보는 안목을 가진 자이면 거의 우리 속마음을 양해하리라. 누구나 그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면 우리의 환경에 때때로 모든 기만적 준동을 하는 무리가 잠복한 것을 넉넉히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반만년간이나 장구한 시일 동안에 정치로나 제도로나 윤리나 도덕으로도 특수한 발전을 해왔다. 주위의 형세와 지리상 관계로 외구의 침략이 전 역사를 통하여 시대마다 끊이지 않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상해를 받은 중에서도 어떤 고귀한 경험을 쌓은 민중이요 어떤 특수한 문화를 개척한 민족이다. 우리의 고유한 문화가 있고 우리의 특종적 역사가 있을진데 우리의 제반 제도와 시설이 우리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적합치 아니하면 남들이 말하는 황금 배곡도 우리가 원하는 보잘것없는 것만도 못할 것이요 남이 주는 진수 성찬이 우리의 청안한 집안 형편으로 요리한 채소 요리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자는 그만한 이해를 우리에게 가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가소롭지 아니한가. 여름이 되면 각종 더러운 물건이 부패하는 속에서 구더기가 끓는 것과 같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물론하고 무슨 정변이 있거나 특별한 동난이 생길 때마다 여러 방면에서 별별 못하는 짓 없이 다하는 도당이 안으로 밖으로 활약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그런 현상을 실제 보고 당하기가 몇 번이다. 3.1운동이 있은 후에 어떤 유지가 태수의 관인과 명부를 던지고 소위 신일본주의를 고창하다가 불행히 만리 객관에서 비명의 최후를 이룬 후에 그 계통의 소식이 감감무소식이더니 근일에 와서 소위 모 단체가 가장 민중적이듯이 관심이 있는 체하며 온갖 음모와 폭행을 감히하였고 이번에는 일본의 카토 내각이 조직되자 우리 조선에 무슨 공헌을 하겠다고 일어선 것이 공직자 대회라 한다. 모인 인원은 모두 훌륭한 무슨 협의원, 평의원, 대의사, 아무개요. 논의하는 것들은 모두 참신 기발한 중에도 조선의 특별선거법을 시행하자, 참정권을 얻자, 위회를 두자, 연장주의를 쓰자, 대신을 두자 하는 그런 항목이라 한다. 그리하여 옳으니 그르니 매우 위론이 많은 모양이다. 정말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고마운 일에 귀찮은 생각이 난다. 우리는 그의 보도를 듣고 무슨 놀랄 것도 없고 좋고 나쁜 아무 감상도 나지 않는다. 차디찬 웃음이 나올 뿐이다. 따라서 그 알선에 열중하는 제군에게 무슨 시비를 말하거나 일의 곡직을 비평하고 싶은 것도 물론 아니다. 다만 정당한 일언을 우리 동포와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하고자 할 뿐이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에 우리의 자유의사 반드시 있는 곳이 있을 것이요. 우리 민중이 다 각기 의식을 가진 이상에 우리 일반의 요구와
공평한 위견이 있을지라. 제군은 우리의 위사와 일반의 요구가 그곳에 있는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도 그런 일을 한다 하면 제군의 노력이 다만 헛수고가 될 것이요, 모르고 한다 하면 제군의 미련함이 또한 심하도다. 우리는 오늘 와서 물질적 파산으로 경제적 노예가 된 동시에 정신상으로는 도덕적 노예가 되어간다. 멸망을 앞에 놓고 그와 같은 위로에 안심할 어린 민중이 아님을 알라. 공평한 제3자적 세인으로도 물론 금일에 무엇 못하는 것이 오직 어떤 자들의 타동적 준동이요, 적어도 우리의 위사와 일반의 공의로조차 생겨난 능동적 현상이 아닌 줄을 알 것은 우리도 믿고 있는 바이다. 무슨 지리한 언사를 길게 끌 필요가 있으리요. 5부 공직자 대회 스케치. 1929년 10월 7일자 조선일보. 참정권 운동 이면과 소위 자치설의 논전. 경성부의실에서 열린 공직자 대회 제1일. 전조선 제6회 공직자 대회는 예정과 같이 지난 6일 아침 10시부터 경성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 바, 출석위원은 150명이나 되었는데 개회 벽두에 위정으로 후지마라 타다스케, 부의장으로 함흥의 최용묵 2명이 당선된 뒤 즉시 위사에 들어가서 1. 조선의 현세에 적합하는 자치제 촉진의 건, 2. 조선의 참정권 부여 방법 요망의 건의 2건을 상정 토의하였는 바, 일본인 측으로부터 충청남도 평의원 마루야마 토라노스케와 평양의 후지 타테키와 경성의 나리마츠 미도리, 청진의 타케시게루시 등이 교교 등단하여 일전에 마츠다 타쿠쇼가 조선에 왔을 때에 조선의 참정권을 달라고 운동하던 경과를 신뢰로 들어가면서 조선 제주의 일본인들이나 조선 사람들로 동경위회에 나아가서 정치적 활동을 하도록 그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자 제의함에 대하여 돌연히 조선인 측으로부터 대구의 손치은, 경성의 한만희 씨 등이 분개하여 열변을 장시간 토한 바 있었는데, 그 중에 변호사로 있으면서 대구학교 평위원인 손치은 씨의 의견은 그 사람이 가진 주의 여하는 잠깐 문제외로 하고 이제 손 씨의 논지를 적게 하면, 여러분은 조선의 현실을 살피었느냐? 합병 이래 20년의 각처에 철도, 항만, 수리의 편리함이 열려 물질 방면으로 보면 아주 잘 발달된 것 같고 생활 기타도 훌륭히 된 것 같지만은 대다수의 조선 민중의 실제 생활을 보면 놀라운 바 있으니, 즉 조선인이 가졌던 토지 소유권은 놀랍게도 매년 줄어들어가며 또 자작농은 소작농으로, 대지주는 소지주로 자꾸 몰락하고 있어서 조선인의 실제 생활이 실로 참담한 것은 두말할 것 없거니와, 우선 해외 각처로부터 고등교육을 받고 돌아온 해마다 수천 명이란 쓸모있는 청년들도 조선 사회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실을 볼 때에 이것은 온전히 조선 사람들의 처지가 아무 방면에도 개혁이 되어 있지 못한 까닭이다. 실로 조선의 정치는 이 기회에 아주 근본적으로 고쳐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 그러하면은 조선 사람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 참정권 운운하는 데는 2대 의사를 보내자는 것과 조선의 독립한 입법위회를 만들자 함이 있는데, 첫째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예를 들어볼지라도 실패할 것은 뚜렷한 일이라. 그 사이에 영국 재상 피트 정책과 1800년으로부터 1921년까지의 영아일랜드 관계를 상술, 그 외에도 각국의 역사를 통하여 보아도 그것은 실패하고 말 것이니, 우리는 오직 조선인의 사정을 참작하는 조선 독특의 입법위회를 설치하기에 분투 노력하자 함이었다. 6부 변절하는 조선일보. 1939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기사. 글쓴이 홍종인, 평양 출신, 1925년 시대일보 기자로 언론계 입문, 1929년 조선일보 입사, 1946년 편집국장, 1947년 편집고문, 1948년 주필, 1952년부터 58년까지 조선일보 부회장을 역임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되었습니다.
병참 기지로서 조선에 대한 분석 기사 중 세 번째 기사입니다. 일본의 전실 인력 동원을 위해 내선 일제 정신 구현을 위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우수 인적 자원 확충하여 지원병으로 인력 동원, 향후 국민 개병 제도를 실시, 이에 완비 이후 자치제와 참정권 획득이 필요함을 역설합니다. 이는 총독부의 강압에 의한 타동이 아닌 적극적 친일의 모습을 보이는 능동임이 자명합니다. 1939년 8월 3일자 조선일보 홍종인 병참기지 조선의 현지보고 3. 물심 양면을 통하여 대륙 진출의 기지로 6. 교육 확충과 지원 병제. 병참기지의 건설은 물적 동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설 것은 물론 인적 동원이다. 물적 요소를 안배 운영할 자는 사람이요. 사람은 개인이 아니고 전체의 동원에 위하여 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 그 전체는 정신의 통일과 지능과 기술의 향상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미나미 총독이 내선 일체론을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것도 정신적 동원을 강화함이라고 볼 것이고 또 작년부터 국민정신 총동원 연맹의 탄생을 보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세포 조직을 두어 그 운동이 치열함도 또한 전쟁 시국 인적 동원의 체세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과 한 가지로 인적 동원의 흐름이 될 제도상 발전으로는 교육제도의 개정, 지원병 제도의 실시를 들 수가 있고 앞으로 다시 발전될 문제로 참정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교육의 목적이라면 각 개인의 자질의 발휘, 인류 문화의 공헌 등 이러한 이상주의적 이론이 종래 성행하여 왔으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이런 것만으로는 통용이 안 된다. 그보다도 단적으로 국가 정신의 발양, 국가 목적을 위하여 인재 양성이란 것이 주장되고 있다. 이같이 하여 초등교육에서부터 국가 정신의 철저를 위하여 교육 내용이 확충되어야 할 것과 그 보급을 위하여 교육기관의 확충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작년 4월에 조선교육령의 개정을 보며 제2차 초등교육의 확충안은 17년도까지 단기간 내에 완성을 보기로 된 것이다. 여기에도 내선 일체의 정신을 구현하여 교명을 일본과 조선 사이에 통일하는 동시에 내선 공학을 원칙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조선인의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여 조선인으로서도 병역에 충성을 다하게 된 것은 지금의 연 400명, 600명의 채용 인원 그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전면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가질 전제가 되는 것에 위의가 더 증대하다 할 것이니 이는 국민교육의 확충으로 해서 그 후에 국민개병제도 실시까지의 그 토대를 쌓게 된 것과 아울러 생각할 때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제도의 실시는 인적 동원 정책의 계단적 발전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7. 미나미 총독의 신념. 이에 대하여 미나미 총독은 지난봄 일본 방문 시 시사 깊은 담화를 한 바 있었다. 즉 5월 6일 동경에 도착하는 날 승용차 안에서의 비공식 담화에 작년부터 실시된 지원병 제도는 장래 당연히 징병 제도로 발전할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참정권 문제도 일어날 것이다. 나는 가급적 속히 그 같은 시대가 도래하여 내선 일체의 진정한 자태가 보이도록 운신 노력을 할 작정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 총독이 동경 체제 중 보도된 소식 중 조선 통치의 일대 전환을 중앙에 전환하였다는 항목으로 주목된 것은 1. 대만주 중국 기지로서 시국에 즉응하여 산업교통계획의 비약적 촉진을 도모할 것. 1. 병참 기지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계획을 병참 계획에 연결시키는 외에 치안, 방공 두 계획의 강화를 기하고 대륙 경영과 기지 사명의 만전을 도모할 것. 1. 산업계획의 근간은 농공병진주의로 하여 일본과 조선과의 산업을 조정할 것 등의 물적 방면의 것이 지적된 외에 1. 교육의 기획균등 보급 철저를 도모하여 속도를 높여 의무교육 실시의 시기를 도달케 하는 한편 관리 임용의 길을 확대하고 취직 대우 개선을 기하며 다시 한국 신민인 자랑과 의무관 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현재의 지원병을 점차 합리화하여 국방 의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징병제도 실시의 길로 나간다.
1. 정신교육의 철저와 동시에 국민교육을 충실히 하여 장래, 반도 자치제, 나아가서는 참정권 부여에 대비하려는데 1. 이 계획의 전면적 달성 기간은 금후 30년 정도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위무교육제의 실시에 대한 시오하라 학무국장은 소와 17년도까지의 제2차 확충 계획이 끝나면 학령 아동의 60%를 취약시킬 수 있는데 계속하여 입사 연도까지의 제3차 확충 계획을 실시할 안이 서 있다. 이 제3차 안의 완성을 보면 25년부터는 위무교육을 실시할 수가 있으리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우선 위무교육의 실시에 위하여 국민동원의 기초를 닦아놓게 되는 것이요. 그 뒤에 올 것이 지원병제의 발전인 징병제 채용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할 것이다. 인적동원의 완수와 참정권 문제. 총독 담화에도 있는 바와 같이 위무교육제와 징병제의 실시로 조선의 국민동원체제가 대체로 완비된다면 여기에는 반드시 자치제 또는 참정권의 문제가 대두될 것은 생각하기 어렵지 않다. 종래에도 참정권 획득이라는 운동이 상당히 있기는 하였으나 금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은 종전의 그것과는 성질이 다를 것이다. 학교 교육의 보급, 국민 교육에 충실히 있은 다음의 것이요. 또 국민의 의무로서 그 충성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수행케 됨에 미쳐서는 한낱 참정권을 권리로서 차지한다는 것보다도 국민의 총력 발휘를 위한 표현 수단으로 민의에 참여할 기회가 도래케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참기지 조선에서 인적 동원의 완수는 물적 동원이 고도의 공업 경제예로 발전을 보는 것과 보조를 같이하여 물론 뒤떨어지는 것이지만 정치상 상층 기구의 건조에까지 발전되어야 할 것이 앞으로의 숙제로 남을 것이다.